자, 차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곳입니다. 로앤케이라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쁜 줄 아시는 거예요. 슈퍼카를 리뷰를 하니까 슈퍼카를 여러 대를 갖고 있는 줄 아시는데 다 빌려서 하는 겁니다. 저희 스폰서고요. 그리고 오늘 리뷰할 자동차는 포르쉐입니다. 911 GT3. 기대가 되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아우 이렇게 덥네요.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포르쉐 911 GT3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네요. 전에도 이제 포르쉐는 한 몇 대 정도 타봤었는데 뭐 좀 길게 타본 것도 있고 잠깐 시승하러 가서 타본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GT3는 이번에 처음 타봐요. 사실 이 포르쉐를 이렇게 보면서 박스터, 뭐 911, 뭐 포매틱, 911 터보, 그게 뭐 GT3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GT3가 포르쉐 터보보다 더 이렇게 그 높은 그레이드의 그런 차량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은 다른 그 방향이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엔진입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까레라 S에 사용된 그 엔진은 손을 봐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터보는 아니고요. 자연흡기 NA 엔진에다가 손을 봤고 그 여전히 뭐 3.8리터짜리 수평대항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7단 PDK 미션 그게 붙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차를 어제 이제 연락이 와서 어제 받아오고 오늘 하는데 좀 미리미리 자료를 찾아볼 시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사실은 잘 모르는 차입니다. 제가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리플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7단 미션이 달려있는데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거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밤에 차를 외형을 촬영을 하면서 좀 이렇게 타고 다녀봤는데 미션이 이제 바뀔 때 좀 뭔가 이게 톡톡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조금은 거친 그런 미션이 달려 있어요. 자, 엔진 있고 미션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향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스티어링 휠의 생김새는 그동안 보아왔던 911이라고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고요. 알칸테라로 겉을 이렇게 감싸놨고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네요. 쿠션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생김새보다도 중요한 게 스티어링 조향되는 느낌이겠죠. 어젯밤에 달리면서 제가 뭘 해봤냐면 이 차선 하나 안에서 이쪽 끝으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핸들을 딱 잡아채 가지고 반대쪽으로 나오고 이런 걸 좀 해보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지면을 움켜잡고 있는 거죠. 꼭 고무공 같은 거 바람 많이 안 들어간 거 손에 쥐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핸들을 요만큼 틀면 바퀴도 요만큼 움직이고 좀 더 틀면 차도 좀 더 돌아가고 그게 너무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조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랬었어요. 일단 구동계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터보가 아닌 NA 엔진에 좀 거친 미션 그리고 꽤나 말랑말랑하게 반응성이 좋은 스티어링 그 정도면은 왠지 답이 나오지 않으시나요? 전에 포르쉐 터보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달려보면은 어떤 게 무서웠냐면은 이제 터보가 작동을 해요. 왱 하면서 옆구리에서 이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막 하면 워낙에 포르쉐 터보 같은 거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막 295 막 이렇게 밟고 나면은 막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가슴이 콩닥 거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빠르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니까
뭐 그런 정도로 그 속된 말로 직발이라 그러잖아요. 직선 가속력의 우수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르쉐 터보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GT3가 높은 그레이드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차가 훨씬 더 직진 주행성이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GT3 같은 경우에는 공도를 주행할 수 있는 서킷 사양의 자동차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말았어요. 직진 성능이 우수한 게 아니고 코너라든가 어떤 이 커브를 트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렇게 밟아보면은, 자, 좀 전까지 길이 상당히 많이 막혔었는데 지금 뚫려가지고 살짝 이렇게 밟아보는데 저 앞에 가는 거 아반떼예요. 아반떼 정도는 참 잘 따라잡네요. 예, 그러니까 이 직진 성능이 나쁜 건 아닌데 막 포르쉐 GT처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튀어나가지는 않고 잘 나가는 자동차라는 느낌을 들어요. 근데 코너링, 커브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한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제 이걸 몰고 양화대교를 건너가지고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 방면으로 오른쪽 램프를 타고 빠져나가는데 그 램프가 특이한 게 2차선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 차를 타고 그거를 이렇게 코너를 돌면 60에서 뭐 70 사이로 이렇게 그 램프 코너를 빠져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대략 한 85km였거든요. 그냥 그대로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그대로 돌아서 나와버리더라고요. 아니 바닥에 쫙 쫀득쫀득하게 달라붙어서 그걸 빠져나오는데 와, 이 차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5는 아니었습니다. 한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좌회전을 또 할 일이 있었는데 신호가 딱 뜨고 좌회전을 하면서 엑셀레이터에 딱 밟으니까 꼬리가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비껴 나가면서 코너를 도는데 와,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느낌이 올라와가지고. 이 포르쉐를 제가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이거는 망치를 몰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저 꽁무니에 엔진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제 후리빵빵한 이 장치들이 붙어있고 꽁무니에 엔진이 달려있다 보니까 코너를 돌게 되면은 이 무거운 엔진이 밖으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거의 한 40년 동안을 이 차를 만들었으니까 40년이 넘었죠. 그 정도 기간 동안 이 차를 만들면서 쌓여있던 기술로 그걸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터보 같은 경우엔 직진을 위주로 세팅을 해버린 거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서킷에서 코너를 돌고 가속하고 감속하고 그런 것들 그 레이싱 환경에 맞춰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이렇게 재밌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그런 운전의 즐거움을 전해주는 그런 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의 특징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장이라든가 이런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장 디자인이 그 전 모델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도어에 붙어있는 윈도우로 올리고 내리는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 예전에 이렇게 볼록볼록 했었거든요. 은색으로 볼록볼록한 게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평평해지고 꼭 람보르기니 후라칸이라든가 아벤타도르에 달려있는 그런 느낌, 좀 평평하고 각진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계기판에 5개의 동그란 원이 있죠. 제일 왼쪽에 이제 수온계랑 유압계, 유온계군요. 유온계, 유압계, 그리고 속도계, 적상거리계, 가운데 이제 RPM 메타, 그리고 몇 단인지 지금 들어가 있는 단수를 보여주는 게 있고요. 디지털 속도계, 그리고 그 바로 가운데 오른쪽으로 트릭 컴퓨터, 저건 모니터네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으로 수온계하고 연료 게이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분 좋은 게 저 트릭 컴퓨터 화면을 빼놓은 나머지 부분들이 다 아날로그예요. 바늘이 이렇게 돌아요. 바늘이 도는 게 참 근사하네요. 그런 느낌들이 좋고요. 자, 핸들에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패들 시프트를 잡아보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그게 참 멋지네요. 패들 시프트에 손가락 딱 걸고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왼쪽 깜빡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와이퍼, 그 밑으로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존의 포르쉐에 비해 가지고 뭐 바뀐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몇몇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제가 뭐 매해 포르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작년 모델에 비해서 올해가 뭐가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말 드리긴 좀 힘들고
그냥 좀 많이 현대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이 어울리겠군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채택을 했어요. 가운데 크로노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 오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제가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놨는데 그 에어컨 바람 나오는 것도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오디오가 있는데 오디오가 재밌는 게 터치스크린으로 많이 민감해졌어요. 그 전에는 이 터치 이렇게 눌러보면은 좀 옆에 찔리거나 뭐 이렇게 좀 둔탁하고 일단 디스플레이의 해상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누르는 게 좀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자, 그리고 뭐 전화 기능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스 선택, 뭐 오디오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 밑으로 에어컨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어봉이 달려 있네요. 그리고 비상등, 이거는 문 잠금 장치, PDK 스포츠, 생각나게 한번 눌러볼까요? 어우, 스포츠를 누르자마자 그냥 RPM 쫙 올라가는 게 연료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속도보다 사실은 연료에 약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쇼업 쇼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네요. ESC 오프가 있고요. 그 밑으로 ESC 플러스 TC 오프. 와, 이거 누르면 재밌겠군요. 근데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눌러도 여러분들한테 뺑뺑이를 돌거나 드리프트를 하거나 그런 걸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공도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건 그건 난폭 운전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서킷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서킷 쪽이랑은 인연이 없어가지고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서킷에 가가지고 그걸 해보려면 서킷을 전세를 내야 되는데 아우, 비용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름값 무서워가지고 제가 지금 PDK 스포츠를 껐는데 서킷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배기를 여는 버튼이 있네요. 여기 그 머플러 팁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지금은 이제 RPM이 높지 않아 가지고 이 마이크로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확실히 소리가 바뀌네요. 가변 배기를 손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 밑에는 이 앞쪽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앞바퀴 쪽을 들어 올리는 기능이 있네요. 그리고 뭐 시가잭이랑 라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가잭이랑 재떨이가 있는데 뭐 재떨이가 되게 작아요. 여기다가 젤을 털면 온 차 안에 날리게 될 겁니다. 이 차는 그냥 가까워서 안에서 담배 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물함이 조그맣게 있네요. 좀 작네요. 자, 그리고 이게 공도 사양의 어떤 차이기 때문에 달려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롤 케이지가 달려있고, 그리고 버켓 시트. 근데 이 버켓 시트가 오리지널 그 노멀 깡통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옵션으로 장착하는 버켓 시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켓 시트 가격만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편하네요. 그 딱딱하지 않아요. 쿠션감이 아주, 쿠션이 이런 데 눌러보면 쑥쑥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버켓 시트는 앉아도 참 편안한, 엉덩이에 베기지 않는 그런 사랑스러운 버켓 시트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깥에 트렁크 안에 보면 이제 5점씩 안전벨트도 이제 분리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 안전벨트면 또 40만원 정도 한다 그러던데, 근데 5점씩 안전벨트를 도로에서 메고 다닌다는 건 그건 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이렇게 3점씩이 나름 달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안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탈 때마다 이렇게 해서 허리 조이고 이거 땡겨서 묶고 뭐 이런 거는 좀 그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있네요. 아까 주행 그 구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가 특이한 게 뒷바퀴가 이 앞바퀴처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턴을 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회전 반경이 짧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건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그 영상을 찍었는데 알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분명히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돌았다 이게 아니고 돈 거 같아, 맞나? 저희가 그 영상을 확인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뒷바퀴가 좌우로 움직인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렇게 뭐 과격하게 운전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자, GT3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데일리카로 타고 다닐 수 있냐?
글쎄요,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뭐 연료라든가 뭐 밑에서 올라오는 뭐 서스펜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트, 그리고 적재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져야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기가 수월하겠죠. 기본적인 실내는 기존의 911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롤케이지 뒷공간을 버리는 거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같아요. 그래서 뭐 장보러 가셔가지고 비닐봉지 몇 개 이렇게 장봐가지고 앞에 트렁크에 넣어버리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시트 뒤로 가방 같은 거 넣어둘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옵션으로 장착된 이 시트는 상당히 편안해요. 다만 아쉬운 게 있으면 이 롤케이지 때문에 뭐 뒤로 눕힐 수는 없을 테니까 앞뒤로만 움직여요. 위아래 움직임도 제가 뒤져봤는데 위아래로 이걸 올리려면은 아마 저 센터 가서 수정하셔야 될 거예요. 높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은 지금 안 되고 의자 자체를 다리 길이에 맞춰서 앞뒤로 미는 것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뒤로 밀어놓고 스티어링 휠이 이게 수동으로 조정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이 앞다 갔다 그리고 위아래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뒤로 당겨가지고 포지션을 좀 뒤로 잡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일단 띄워놓고 보면 데일리로 못 쓸 차는 아닙니다. 데일리로 쓰셔도 괜찮을 때, 그런데 데일리로 나온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가 훨씬 더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다른 자동차들 뭐 페라리나 그 람보르기니에 비해 가지고 이 차는 어떠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앉으면은 시야가 밑으로 쫙 깔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보여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잘 보여요. 아래로 잘 보이는 게 아니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아마 달리는 주행 영상 보면 후라칸도 잠깐 등장할 텐데, 후라칸 이렇게 앉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좀 많이 짧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가 많이 넓지는 않은 건데 한 요만큼 더 짧은데 굉장히 그 뭐랄까요, 뭐에 타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후라칸은. 근데 이건 개방감이 위로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썬루프가 없어도 하늘이 잘 보이니까 답답하진 않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속 같은 것들 슈퍼카는 슈퍼카잖아요. 그런 차들은 막 엔진이 5000cc가 넘어가는데, 하긴 그 458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4000cc 되긴 한데 그래도 얘는 그 뭐랄까 슈퍼카처럼 그렇게 막 치고 나가진 않아요. 느낌이 이래요. 그런 식으로 이 곡선을 타고 가는데, 슈퍼카는 엑셀 딱 밟으면 와 그냥 위에서 와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슈퍼카는 파워를 느끼는 차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직 토요타 86을 타본 적이 없는데 그 86 오너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면은 뭐 이렇게 운전하는 재미라든가 막 이런 재미들이 굉장하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이 차가 그런 컨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꺾고 미끄러지고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차가 아니니까 차마 그렇게까지 뭐 시도를 해본 적은 없고, 달리면서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되겠다, 조금만 더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들을 보면은 막상 그걸 하면 참 신나고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찍어놓은 외형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실루엣은 포르쉐 911이 갖고 있는 그 라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인 거죠. 참 클래식하고 멋진 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일 앞쪽을 보면은 에어댐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바닥까지 높이를 이렇게 보면은 딱 요만큼이에요. 거의 12cm 정도,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차체의 앞을 들어 올리는 그런 장치가 차 안에 장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에어 인테이크가 여기 굉장히 크게 하나 뚫려 있죠. 요 에어 인테이크랑 센터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요 위에도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는 열이 좀 나네요. 이 에어 인테이크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라지에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양쪽으로 두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에이터 라인이 이렇게 센터를 타고 뒤에 엔진까지 연결이 돼요.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이 냉각수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식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을 걸게 되면 이 안에서 팬이 돌면서 일로 빨아들인 다음에 여기로 뿜어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후끈후끈해요. 열기들을 다 이 앞에서 해소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보이네요. 헤드라이트는 마치 무슨 뭐 그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우주선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헤드라이트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디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 사이드로 4개의 LED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센터로 2개의 제논 라이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논 라이트 2개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는 본넷을 열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본넷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쉐의 본넷 안에 있는 트렁크 공간이 그대로 있네요. 그리고 별다른 그 특징이 안 보이는데,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열면은 이 본넷 안에 이게 열려요. 이거 어디 깔끔한 데다 잘라둬야 되는데 잠깐 옆에 두고 올게요. 이 본넷 안에 있는 커버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포르쉐도 이 앞쪽에 달아야 될 요소들이 그대로 있죠. 제일 먼저 이쪽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와이퍼를 움직이는 로드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크락션, 혼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는 요게 참 재밌는데, 이렇게 뚜껑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센터락이죠. 이 포르쉐의 그 GT3에는 이렇게 센터락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커버를 열고 센터락을 꽂고 이거를 토크 렌치로 돌리라는 건데, 와, 이거 손으로 돌리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보통은 한 5개의 볼트로, 휠 볼트로 고정이 되는데 그걸 하나로 만들어 놨으니까 힘을 5배를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풀다가 죽으면 어떡하죠? 죽을 만큼 힘들 겁니다, 아마. 자, 여기 센터락을 풀 수 있는 볼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옆쪽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자전거 펌프 모양이 있어요. 열어봅시다. 조심해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자, 이 안에 전동으로 딱 맞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타이어에 공기압을 맞춰주는 장치가 여기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거 여니까 또 다른 세상이 안에 있는 게 너무 즐겁네요. 자, 조심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저거는 에어컨 그 흡입구가 에어컨 필터와 함께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건 뭐죠? 요 덩어리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기계인가? 이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생각보다 이 안에 알아볼 수 있는 수월한 장치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정비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더 올라가나요? 더 올라가진 않는데 이렇게 쉽게 알아보고 공간이 넉넉해서 정비할 때 상당히 수월하지 싶어요. 자, 그리고 이 트렁크 안으로 요거는 그 사고 났을 때 세워놓는 삼각대 옆에 또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열어보면은 요거는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때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왜 다른 차들은 보면은 이게 스프레이 형태로 돼가지고 딱 꽂고 칙 누르면 슉 하고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액체 상태의 말랑말랑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보면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펑크가 나가지고 바람이 다 빠지면 이제 뭐 못 같은 거 다 제거하고, 그리고 A를 먼저 넣고 B 넣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전동 컴프레셔로 바람을 막 채워놓으면 얘가 구멍을 막아주는 거죠. 참 독특하네요. 캔이 아니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다 도로 끼워놓고, 그리고 옆에 이런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이거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은 순정 엔진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게 1000km인가요? 5000km인가요? 갈 때마다 800ml씩 엔진 오일을 소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엔진 오일을 태우는 게 정상이니까 수시로 오일을 보충해 주라고 포르쉐 정품 엔진 오일이 본넷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요? 와, 운전을 하면서도 뭔가 살짝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있었네요. 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점씩 안전벨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옵션일 텐데 제가 전에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나가는 옵션의 그 안전벨트가 트렁크에 들어있네요. 저거 매면은 상당히 고달픈데. 자, 이제 뒤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연료 주입구도 보이네요. 연료 주입구. 와, 되게 심플하네요. 저는 이걸 열면은 금속으로 만든 뭐 포르쉐 마크가 있는 은색 주입구 뚜껑이 반짝반짝거릴 줄 알았더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뚜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눌러가지고 여는 겁니다. 타이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자,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245에 35 20인치 휠을 사용을 해요. 이 센터락이 달려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포르쉐에 이건 몇 피짜리죠? 이렇게 보니까 1P, 2P, 3P 3P 브레이크가 이 옆으로 달려 있어요. 3P밖에 안 되나요? 더 커 보이는데? 보이는 건 일단 그렇습니다. 피스톤이 3개 정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이 사이드 미러 라인이 상당히 미려하고요. 뭐 외관상으로는 극히 익숙한 포르쉐 그거예요. 포르쉐 911의 그 라인. 자, 뒷 타이어인데 와,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크네요. 사이즈는 여기 보니까 305에 30 20인치. 와우. 앞에는 245, 뒤에는 305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참 타이어가 거대해요. 그냥 차에 달려 있으면 보통 이렇게 실 사이즈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뒤쪽을 보면 커다란 스포일러가 또 달려 있고요. 요 앞쪽으로 요 스포일러 앞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은 공기 흡입하는 그런 그 구조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요 완전 뒤에 여기도 보면은 또 공기를 흡입하는 구멍이 또 있어요. 일단 이 뒤에를 열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뚜껑을 열고 나니까 보여드리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완벽하게 커버를 해놨어요. 이걸 아마 보여드리려면 이거 풀러가지고 카본을 떼어내고 이 커버를 떼어야 되는데 이거 떼어봐야 뭐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수월치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진 오일을 보충하는 그 뚜껑, 그 옆에는 온도계 마크가 그려져 있고 뭐가 빵 터지는 그게 있으니까 아마 뜨거울 때 열면 냉각수가 퍽 튀어나온다는 그 얘기를 여기다 해놓은 것 같은데, 냉각수와 엔진 오일 맞겠죠? 저 이럴 때마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 옆으로 이제 가운데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자연 흡기다 보니까 여기로 해가지고 엔진 안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팬이 또 2개가 더 있잖아요. 얘들은 여기서 뒤에서 오는 이거를 당겨가지고, 이게 어디로 뚫려 있나요? 뭐지? 같이 당겨 쓰네요. 저는 요 구멍으로 당겨 쓰는 줄 알았더니 이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이 세 군데를 동시에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팬이 돌면 안으로 막 밀어 넣거든요. 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그 엔진 안에서 나오는 열은 냉각수가 해결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맺혀 있는 열들을 이 팬을 이용해가지고 저쪽 옆이나 뭐 이런 쪽으로 빼내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차를 들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차를 왜 들고 싶냐 하면은 이 차는 뒷바퀴가 움직인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이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뭔가 좀 과격하고 막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런 데 가면 좀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난폭 운전이나 이런 걸 도로에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 좀 서킷이라도 빌려야 되는데 서킷 빌릴 돈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뭐랄까요, 박스터 나름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앞에도 트렁크가 있고 뒤에도 트렁크가 있고, 그리고 엔진 좀 더 앞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그 엔진에 대한 밸런스가 저는 박스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까레라 같은 경우엔 까레라 나름의 매끈함이 있습니다. 약간 스포츠카다 보니까 거친 그런 느낌은 있지만 까레라로서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고 저는 그 매끈하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포매팅은 포매팅, 터보든 터보 방향으로 쫙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GT3는 GT3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포르쉐의 이 911 시리즈들은 밑에서 위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놨다는 느낌이 오고 있어요. 상당히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차를 돌려주러 왔어요. 오토갤러리 앞까지 왔고 도착을 했는데 내리기가 싫은 건 뭐죠? 정말 재밌는 자동차고요. 참 신나는 자동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